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건국절 얘기예요. 건국절 얘기고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위안부 얘기는 사실 좀 자극적인 얘기고, 사실은 이 위안부 얘기를 한번 시작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얘기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좀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배경은 이거죠.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가 건국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45년이 아니라 48년에 건국이 됐다. 건국절을 기려야 된다. 건국절이 없는 나라 어디냐?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세우스였어요. 그 말부터 좀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이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바탕을 깔았으면 그 위에서 이제 그 부국에 우리나라를 완성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다. 뭐 이런 스토리죠. 이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역으로 좀 추산하려고 하는데,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무슨 학문적 연구가 진행이 돼서 만들어진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의 기분,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망령처럼 나타난 허상과 같은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어요. 97년입니다. 97년 말에 외환위기, 우리가 보통 IMF라고 부르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터지게 돼요. 이 IMF 사건의 결정적 결과물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소환이에요. 그전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부정적 이미지였죠. 독재자다, 아주 정경유착, 부정부패, 한국이 나쁜 것들은 다 이때 나왔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어떤 기성세대 입장 변화가 시작이 되죠. 두 번째 뭐냐? 제가 연도까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조갑재라는, 참 이분 유명하죠, 그렇죠? 기자인데, 이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이 당시에 뭐 주에 한 번이었나 또 굉장히 크게 이제 그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 연재를 쫙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이승만에 대한 이미지는 독재자, 뭐 부정부패, 자유당 뭐 이런 거였더라면, 이승만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교육 대통령이었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다. 했죠. 이게 책으로도 나와요. 2권짜리 책으로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또 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다시 보기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 연구라든지 진지한 재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시대적인 기분과 분위기에 의해서 튕겨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끝나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금 와서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 좋고 굉장히 어떤 그리워하는 존재가 됐지만, 아마 그 시절을 살았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만큼 아마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없었을 거예요. 노무현스럽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가 됐을 정도였으니까 진보건 보수건 굉장히 혐오적으로 봤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여러 혐오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보직 세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정통성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요거 이제 뭐냐면, 밑에 있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말인데, 헌법 전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87년 이후의 민주헌법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대한민국은 3.1운동을 기초로 해서 3.1운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해방 이후에 4.19혁명을 계승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현재 헌법 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딱 규정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 재헌헌법은 3.1운동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나와요. 임시정부 얘기는 살짝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87년 민주헌법 이전까지 헌법은 대부분 다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떤 우리나라 민주혁명의 핵심인 4.19혁명을 딱 집어넣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제3공화국,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만든 헌법을 보면 3.1운동을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3.1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4.19 의거가 있었는데, 이게 의거예요, 의거. 불완전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16 혁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4.19의 염원을 우리가 완수했다. 뭐 이렇게 헌법 전문이 나와요. 지금 이 싸움을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국절이라는 건 뭐냐면, 봐라,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어줬냐, 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줬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인데 지금 와서는 이걸 좀 더 세련된 아까 얘기했듯이 건국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1990년대 이후부터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연구자 그룹이에요. 서울대 낙성대 연구소라고 해서 경제사학, 수량과 통계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입장을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결부가 되면서 조금 논쟁이 복잡해집니다.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도식이 있어요.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도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역사 자체가 아니라 오늘 봐라 우리를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놨냐, 이 나라의 기반을 누가 만들어놨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요, 그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있죠. 그걸 구해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구하시기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보면 그 교과서는 계속 박정희 대통령 찬양하는 걸로만 싹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61년부터 79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부국이 됐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중화공업 산업화가 이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완성자라면 그 밑에 이제 밑장을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밑장을 껴야 되는데 누군가는 건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건국자를 누구로 설정하냐면 이승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립했다라는 밑장을 껴요. 그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게 언제예요? 48년이잖아요. 그래서 48년을 건국절이라는 역사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일제시대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일제시대는 이제 근대화를 체험했던 기간. 원래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일제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제라는 모진 고난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우리 어떤 민족적 역량을 견뎌오고 발전시켰던 시간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정통성을, 일제시대를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정통성으로 봤다면 이분들은 일제시대를 긍정하는 거죠. 그리고 일제시대를 근대화의 체험 기간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도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싸한. 그리고 요렇게 제가 그 뉴라이트 교학사한국사 교과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와서 세간에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게 됐죠. 이게 새로운 도식도입니다.